지금 이 순간 유럽에서 가장 앞선 일부 공장 안에서는 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20세기의 위대한 예술입니다. 뭔가 불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초 단위의 정밀한 작동을 위해 설계된 조립 라인이 멈춰버렸다. 원래라면 수천 개의 부품을 매시간 들어 올리고 용접하고 회전하던 로봇들이 마치 누군가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대로 서 있다. 작업자들은 당황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난 것도 아니다. 대신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동전보다도 작은 부품 하나를, 작은 히토류 자석 하나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작은 부품 하나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전역의 수십억 유로 규모 산업을 통째로 멈춰 세울 만큼 강력하다. 컨베이어 벨트는 움직이지 않고 용접기는 불꽃을 튀기지 않으며 수십만 대의 자동차는 아예 조립이 시작도 못 되고 있다. 전기 모터의 핵심이 되는 부품이 아예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이 밸브를 조였다. 무언가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다. 위협도 없고 금수 조치도 아니다. 그저 조용한 변화 하나. 이제부터 히토류 자석을 수출하려면 특별한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허가는 느리게, 예측 불가능하게, 혹은 아예 승인되지 않는다. 공급망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 전쟁도 아니고 재해도 아니다. 그저 서류 작업. 하지만 이 서류 작업은 마치 무기처럼 작동한다. 이것이 현대 경제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누가 공장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공장이 절대 없이 못 사는 그 핵심 부품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유럽이 다른 자석 쓰면 되지 못하는 이유. 고성능 전기 모터 안에는 너디뮴과 디스프로슘 같은 원소로 만든 아주 작은 히토류 자석이 들어있다. 이 자석들은 정말 무지막지하다. 전기차가 빠르게 가속하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무거운 배터리로도 충분한 주행거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석 때문이다. 이걸 더 약한 자석으로 바꾸면 모터는 느려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제작 비용도 확 뛴다. 엔지니어들은 이걸 마치 로켓 엔진에 바비큐용 연료를 넣는 것에 비유한다. 이론상으론 연소되긴 하지만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석이 도착하지 않으면 유럽이 잃는 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다.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안다. 덫은 이렇게 놓였다. 유럽이 이 함정에 빠진 과정은 이렇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히토류 자석의 채굴, 정제, 생산에 거침없이 투자했다. 더럽고 독성 있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없는 일이었다. 유럽은 이걸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개의치 않았다. 유럽이 더 깨끗한 공급망을 자축하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완전한 지배력을 구축해 나갔다. 유럽이 히토류가 석유만큼 전략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광산은 문을 닫았고 정제 시설도 사라졌으며 전문 인력도 흩어졌다. 유럽은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단 한 나라에 의존하게 되었다. 밸브는 하나의 국가가 쥐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그 밸브가 계속 열려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금 중국은 그 밸브를 완전히 잠근 건 아니다. 그랬다면 외교적인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대신 천천히, 교묘하게 일부만 닫았다. 딱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산업계를 긴장시킬 만큼, 그리고 유럽에게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누가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만큼 숨겨진 충격파. 이게 그냥 자동차 산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피해가 얼마나 깊은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그 히토류 자석은 풍력 터빈, 산업용 로봇, 드론, 의료용 스캐너, 공장 구동 장치,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수천 개씩 쌓여 있는 하드 드라이브 안에도 들어간다. 공급이 줄어들면 아무것도 터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게 미끄러지듯 어긋나기 시작한다. 한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조용히 완공 일정을 미루는데 발전기 조립이 제 시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물류 창고는 자동화 업그레이드를 보류하는데 모터와 센서 가격이 갑자기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데이터 센터 확장도 연기되는데 누가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영향이 가격 상승, 더 긴 대기 시간, 예전엔 쉽게 살 수 있었던 제품에 품절 표시가 붙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차 공장의 자석 부족으로 시작된 문제가 점점 확산되어 전기화되고 디지털화된 전체 경제의 병목 현상으로 변해버린다. 중국의 전략, 포장 없는 진짜 모습.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급 지연은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다. 수출 허가 절차를 느리게, 희소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중국은 단순한 관료적 절차를 권력의 지렛대로 바꿔버렸다. 유럽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계획을 멈추고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반면 중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동일한 자재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동시에 베이징은 유럽과의 모든 협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점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병목 지점을 누가 쥐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서류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조용한 시위다. 녹색 전환, 첨단 제조업, 그리고 데이터 경제의 큰 부분이 모두 중국이 통제하는 관문을 지나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창한 연설도 없고 공식적인 금지도 없다. 다만 약간의 마찰로 진짜 병목 지점이 어디인지 모두에게 다시금 각인시킨다. 유럽이 이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유럽은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길을 택하든 고통스럽다. 히토류 채굴을 다시 시작할까?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해 그들의 뒷마당에 화학 폐기물이 쌓이는 걸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 7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재활용을 대규모로 확대할까?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규모도 작고 비용도 많이 들며 분산되어 있다. 히토류가 필요 없는 모터를 새로 개발할까? 연구소에서는 개발 중이지만 대량 생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지름길은 없다. 비상 스위치도 없고 다음 달에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 같은 공장도 없다. 그래서 지금 공장들이 침묵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전환점. 다시 그 조용한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자. 공기 중의 감도는 그 불안함을 느껴보라. 이건 단순한 공급망 오류가 아니다. 경고다. 전기화 위에 세워진 미래는 유럽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재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다. 진짜 질문은 자석이 언제 도착하느냐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다. 다음 산업 시대의 기반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자석을 통제하는 자는 단지 공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